변상욱의 기자 수첩 가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허경영 씨 인기인가 보네요. 이게 뭐 이 인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예, 그 공약의 내용은 사실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공약들이고 또 본인도 지키려고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현실 사회에 대한 어떤 허탈감 같은 게 많고 그 허탈감에 적당한 어떤 그 등을 긁어준다 할까요? 그런 이제 작용을 허경영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제 기분 좋은 광대 노릇. 근데 허경영 씨한테 정말 배울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뭐 취업 한 번 안 됐다고, 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이제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선거를 벌써 몇 번 나와서 몇 번 떨어지고 가진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가 가진 거랑 말빨하고 그냥 광대빨이다 그러면 그걸로 끈질기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 사건은 변상욱 기자는 방송에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확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도 다른 얘기하고 그 변상욱 김갑수의 스타카토라고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기반의 자유로운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한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한 40분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으시라는 말씀이고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요? 국회가 지난 3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법안이 하나 있는데 공익침해 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한 3년 됐지만 사회 전 분야를 다 포괄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만 합니다. 특히 재벌들의 편법적인 경영이라든가 사학재단 비리 여기에 대한 내부 고발을 따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에는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수나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이제 추가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 뭐 최근 사학재단 비리라든지 뭐 대학 교수들의 비위 행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지대 사건 때 그 교육 시민운동 단체들이 내놓은 성명서가 있는데 그 성명서에 웬만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강도 높은 상지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정말 환영한다. 이번 기회가 전국의 사학비리 대학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 돼야 한다.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재단 비리와 일부 총장들의 전횡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상지대, 수원대 등등 신속히 정상화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11월에 발표됐던 내용이죠. 그 이후로 뭐 선문대, 선문학원 감사가 벌어졌고 여기에서 법인과 대학이 퇴직 위로금, 입시관리비 비리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이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되고 교수들이 뭐 윷놀이 상금 경력금이 액수가 9,200만 원 이미 집행된 사례도 발견됐고요. 윷놀이 상금으로 그러니까 뭐 교수들한테 뭐 돈을 줘야 되는데 명복이 없으니까 윷놀이 시키고서 윷놀이에다 돈을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어떤 예산을 이제 함부로 유용했다. 이제 이런 혐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시민단체들은 온 대학들을 다 뒤집어서라도 교육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이런 비리들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또 그분들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법 개정이 심사 중인 그렇습니다. 것인데. 내부에서 고발만 해주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일찍부터 잘 될 텐데 내부에서 고발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물론 뭐 교수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교수님들 중에 또 비리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발될까요 이게 잘? 요새 교수들 비리 많죠. 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 성추행당한 여학생이 4명인데 학교 측은 사직서 수리로 메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이게 또 다시 뭐 위원회에 올라가서 또 번복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고려대에서도 교수 성추행 사건이 터져 나왔고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지역 교수가 항만 배우단지 사업에서 입주업체를 심사하면서 뇌물받은 게 적발됐고 공주대 미술과 교수들은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고 또 허위 출석부를 기재해서 성적을 올려준 걸로 또 잘못이 드러나기도 했고 인턴들의 인건비를 갖다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고 금호공대에서도
자기 제자나 자기 아내를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원 연구 수당을 빼돌리는 횡령도 있어. 배우자까지요? 예. 뭐 아는 사람은 이름 다 집어넣고 이제 그걸로 인건비를 받아서 자기가 주머니에 넣는 거죠. 예. 서울 모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와서 학교는 검찰이 수사한 다음에 통보해서야 알고 학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각 대학들에서도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역시 연구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허위로 이름을 집어넣고 인건비를 빼서 횡령한 사건. 대학 기자재 납품업자랑 짜고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고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건. 학생들이 또 스스로 연구해서 얻은 이득의 50%는 반드시 교수에게 갖다 바치라는 비밀유지 계약서도 나왔어요. 아니요. 비밀유지 계약서는 또 뭡니까? 이게 비밀유지 계약서라는 거는요. 예. 학교에서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정부의 프로젝트나 기업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러면 이 기밀을 다른 데 누출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기밀이거나 정부의 기밀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서라는 걸 쓰죠. 네.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기밀 사항을 준수한다. 근데 이 계약서를 받으면서 그 밑에다가 앞으로 니들이 벌이는 활동으로 돈을 벌게 되면 교수에게 상납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추가로 교수가 예. 임의로? 근데 학생이 연구에도 참여하지만 따로 학술 경진대회에 나간다든가 또는 별도의 독창적인 특허를 출원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디에 공급한다든가 자기가 별도로 번 돈은 학생 거죠. 예. 그걸 교수한테 상납하라고 비밀유지 계약서에다 집어넣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참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 교수님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가끔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다 감사원 적발이나 검찰 수사에서 나온다는 건 사실 교수들의 도덕 불감증이 지나칠 정도다, 위험할 정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대학 시스템이 교수 중심의 지도교수한테 과도하게 권력과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나 강사들은 완전히 의리됐다. 예. 고발하지도 못한다. 감히 어디다 대고 얘기를 했다가는 뭐 바로 잘린다거나 그렇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바닥에서는 못 버티는 겁니다. 괜히 고발해서 찍히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내부자 비리 고발법을 확실히 더 손질을 보는 것이고 예. 또 일단 교수가 뭘 잘못하면 교수들끼리 서로 교수라고 이건 다 관행으로 있는 일인데 하면서 감싸는 풍토부터 빨리 고쳐야 대학이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대학이 이러한 자기 정화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감시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고 재단과 교수들이 양측 다 비리가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빨리 대학의 감시 시스템이 재단에 의해서 교수들에 의해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네, 대학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자, 변상옥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